홈업할 때 보기 좋은 5분 프리뷰, 5분 PL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TV의 햄다이크 혜민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오셨죠. 오종환 기자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풋볼의 얀 베르정원 오종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들을 때마다 약간 적응이 안 돼요, 저는. 네. 기자님, 3라운드 정말 빅클럽들의 순환 시대였습니다. 맨유는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이제 막판 PK를 얻으면서 3대2로 겨우 승리를 네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첼시는 웨스트 브로비치를 만나서 전반까지 3대2로 계속 끌려가다가 막판 아브람의 골로 3대3 동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네. 뭐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뉴캐슬한테 1대0으로 앞서가다가 후반 막판에 다이어 선수의 핸드볼로 이제 PK를 내주면서 다잡은 승리를 놓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도 바디한테 헤트트릭을 허용하는 등 레스터 시티한테 무려 2대5 충격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진짜 예측하기도 너무 어렵고 어떻게 또 흘러갈지 모르는 이런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4라운드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오늘 기자님이 함께 소개해 주실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경기는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5일에 있는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네, 시즌 초반부터 맨유가 정말 불안정합니다. 지난 2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2대3으로 패배한 이후에요. 이번 3라운드에서도 브라이튼한테 2대2로 끌려가다가 막판 PK를 얻으면서 3대2 진단승을 거뒀는데요. 시즌 초반부터 부진한 이유,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건지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뭐 맨유가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선수들이 휴식을 많이 취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바로 EPL이 개막하면서 선수들의 좀 체력 회복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 같은 경우에는 조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선수들이 짧은 기간이라도 휴가를 다녀왔으면 이제 네. 그만큼의 또 몸 상태랑 조직력을 좀 끌어올릴 시간이 필요해서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비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 역시 정말 쉽지 않은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네. 3라운드 뉴캐슬과의 맞대결에서 PK를 다 헌납하면서 다 이긴 경기를 이렇게 내주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3일 전에 유로파리그 예선 경기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보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많이 몸이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토트넘이 정말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6위를 하면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따내긴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유로파리그 2차 예선까지 치러야 되는 그런 일정이 좀 힘든 상황이 예고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체력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올 시즌 EPL 개막전 에버턴과 경기를 시작으로 지금 약 2주 동안 5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이게 또 원정 경기까지 또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거리가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강행군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부상 같은 이런 좀 체력적인 문제가 누적이 되면서 이런 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맨유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이번 여름에 이적생이 있잖아요. 네네. 반더비크 있습니다. 이 반더비크가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무려 데뷔골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발로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이번에는 선발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까지는 뭐 호흡 선수들 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교체로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솔샤르 감독이 좀 변화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포그바 선수가 EPL 2경기에서 선발로 나서면서 좀 중원을 구성했던 3명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낮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브라이튼전에서는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지금 이제 애초에 페르난데스 선수랑 포그바 선수를 동시에 기용하면서 수비적인 면은 당연히 불안할 것이라는 예상이 좀 있었지만 이제 공격이나 빌드업 측면에서도 지금 포그바 선수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더비크 선수를 대신 포그바 선수 자리에 기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전에서 전반 종료 후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 못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토트넘은 이것 때문에 비상이 또 걸렸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가 빠지게 됐잖아요. 네네. 일단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잘해주고 있었는데 뭐 부상으로 빠지게 돼서 저 역시도 되게 아쉬웠고요. 우선 이 햄스트링 부상이 갑작스러운 달리기나 방향 전환 중에 이제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에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부상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회복에 최소 3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맨유전이 딱 끝난 다음부터 토트넘이 이제 10월 A매치 기간에 돌입하면서 경기가 없기 때문에 좀 그래도 회복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부 예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말 오랜만에 네. 이번 코너에 같이 함께하게 됐는데 사실 큰 기대가 없어요 기자님한테는. 왜냐면 아, 네. 세 경기 중에서 한 경기밖에 못 맞췄었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좀 이걸로 컨셉을 좀 잡아가야 되나 싶기도 하는데 우선 이 경기를 좀 예측을 해보자면 네. 저는 맨유의 승리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네. 네, 토트넘 때문인 것 같아요. 토트넘이 지금 지난 시즌 뭐 맨유와 리그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고요. 또 이제 그 맨유 원정에 가서 1대1로 패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원정에서 치러지는 만큼 토트넘한테 좀 힘든 경기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력으로 나와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도 이제 없고 그리고 이제 빡빡한 일정 때문에 뭐좀 선수들 네. 그렇죠. 체력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토트넘이 맨유를 넘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즐겁게 촬영했고요. 다음 승부 예측은 또 한번 맞추시길 바라면서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